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익남 PD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휴정치 안 한다 윤석열 29일 대선 출마 장소에 숨겨진 뜻이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단독보도 내용입니다. 윤석열이 오늘 29일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지난 3월 4일 검찰청장직을 내려놓은 지 118일 만입니다. 윤석열은 24일 최지현 부대변인을 통해 저 윤석열은 오늘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국민 여러분께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을 출마 선언 장소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대한민국 독립의 밑거름이 된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곳이라며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만든 대한민국 건국의 토대인 헌법 정신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윤석열의 아버지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는 외연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 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윤석열은 이 자리를 통해 대선 출마와 향후 정치 방향 등에 대한 생각을 밝힐 계획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측은 본인이 직접 출마 선언문을 작성 중이다. 공정, 정의, 상식, 가치 회복과 애국과 헌신, 국민통합 등의 메시지가 핵심 키워드라며 구체적인 민생 비전으로는 실사고시 경제관 등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선언 후에는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데 엑스파일 논란과 국민의힘 입당 문제 등에 대한 그의 답변 내용이 주목됩니다. 대선 캠프는 광화문 인근 이마 빌딩으로 확정됐고 외곽 지원팀을 위한 소규모 사무실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측 관계자는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이르면 다음 주 중 공개할 예정이다. 유튜브 채널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민생 투어라는 표현에 대해서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지인들에게 내가 출마 선언 후 민심 투어니 전국 투어니 한다는데 무슨 골프 투어도 아니고 그런 쇼 정치는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첫 번째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선일보가 빠지자 빨리 자기 자리 내달라고 발악하는 중앙일보인데요. 검찰청장직에서 있으면서 한 짓거리들, 사퇴 후에 세자 수업들, 그리고 각종 발언들,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게 쇼 정치인 겁니다. 지평선, 성찰 타령하지 마시고 독서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윤곽 드러나는 윤석열 캠프 사람들은 누구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단독보도 내용입니다. 윤석열의 대선 도전 선언을 앞두고 윤석열의 사람들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윤석열 캠프 대북 외교안보 정책 분야의 총괄을 맡고 신범철 전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 자문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정책 라인 구성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선 캠프 이상록 대변인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많은 분들이 윤석열의 정책 자문을 하고 계신 상황이라며 대선 도전 선언 후 행보가 정리되면 다른 대선 후보들처럼 정책 관련 포럼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과 서울 대광초 동창인 김성한 전 차관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윤석열과 만나거나 통화하며 대북정책, 한미동맹, 중국 문제 등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성한 전 차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 위원과 외교부 2차관을 지냈고 신범철 전 센터장은 북한 전문가로 2011년에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 정책자문위원을 지냈습니다. 공보팀 등 소규모 조직으로 시작한 윤석열 대선 캠프는 29일 대선 도전 선언을 앞두고 최근 정책팀, 네거티브 대응팀 등 여러 팀을 만들고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책팀은 총 10개 안팎의 분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그중 외교안보국방 분과, 경제분과가 가장 규모가 크고 각 분과는 대부분 교수나 전직 관료들로 꾸려진다고 합니다. 21일 영입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은 정책공약 부문을 총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모임인 공정과 상식 포럼에 참여한 송상현 전 국제사법재판소장 및 교수진 상당수가 윤석열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럼 대표인 정용상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가 소속 교수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윤석열에게 전달하고 직접 피드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골목길 행보에 함께했던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직간접으로 윤석열을 돕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대응팀으로는
검사 시절부터 윤석열과 가까이 지냈던 송경식, 이완규, 주진우 변호사가 활동 중입니다. 특히 송경식 변호사는 1995년 윤석열이 대구지검 초임 때 함께 근무한 검사 출신 변호사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은 현재 이상록 대변인과 최지연 부대변인으로 구성된 공보팀 외에 미디어 대응과 메시지 관리까지 맡을 수 있는 정무보좌관 1명을 선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거티브 대응에 온통 변호사에 자그마치 3명이나 됩니다. 정치하신다는 분께서 고소왕이 되시려나 봅니다. 동창이랑 책상에서 외교 안보를 논한다고 뭐 답이 나옵니까? 국민의 대표가 책상에서 보고받고 사실 공부하듯 구수하면 된답니까? 정말 지랄하고 자빠졌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국 대통령 일러스트 논란에 조선일보 기자들 터질 게 터졌다라는 제목의 미디어오늘 기사 내용입니다. 이틀 연속 조선일보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일러스트를 썼다는 이유로 논란이 된 가운데 조선일보 기자들이 잘못을 발견하고 걸러내지 못하는 허술한 시스템이 빚은 참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조선일보 노동조합은 최근 잘못된 일러스트 논란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24일 노보를 발행했습니다. 잘못된 일러스트 사용에 대해 노조는 조합원들은 담당 기자의 부주의를 책망하면서도 지난해 전면적 디지털 강화를 추진하면서 부실해진 온라인 데스킹 기능이 이번 사건 배경에 깔려있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 A기자는 다들 경악하면서도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짐작하는 바가 있어 터질 게 터졌다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일러스트가 어떻게 기사에 첨부되게 됐는지 설명했습니다. 노보에 따르면 기사를 쓴 담당 기자는 문제가 된 해당 일러스트가 조국 전 장관과 관련 있는지 인지하지 못했고 단지 일러스트 구성이 기사와 일정 부분 연관이 있어 보여 넣었다. 하지만 일러스트를 삽입해 출고하는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었다면 걸러줄 데스킹조차 전무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노조는 이번 사건 파장은 매우 컸고 일부 정치인과 인플루언서들이 가세하면서 우리 회사와 구성원을 향한 비판 비난이 잇따랐다고 했습니다. 노조는 문제는 입사 3년차의 담당 기자가 스스로 판단해 고른 일러스트를 기사에 삽입해 출고하는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면 걸러줄 데스킹이 전무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 뒤 출고 전 데스킹 과정에서가 아니라 출고 후 독자와 함께 문제를 발견하면서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의 B기자는 이번 사건에서 출고 전 최소 한두 명이라도 담당 기자 아닌 사람이 일러스트와 기사 내용을 살펴봤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는 걸 금세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보는 또한 온라인 강화로 인해 상당수 온라인 기사가 데스킹 없이 출고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사진 일러스트뿐만 아니라 상당수 온라인 기사가 데스킹 과정이 생략된 채 출고되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인력은 그대로 둔 채 지면 온라인을 병행하다 보니 데스크들 소화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의 온라인 기사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조선일보 차장급 C 기자는 지면 기사에 올라온 기사까지 다 데스킹을 보려면 몸이 3개라도 부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 D 기자는 자신도 그렇지만 특히 일러스트는 특정 목적에 맞춰 제작된 것이 대부분이다. 일러스트 하나를 여러 기사에 갖다 쓰게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들은 이번 일을 지켜보면서 나도 아차하는 순간 비슷한 사고를 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사의 문제 요소를 잡아내고 고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만이 유일한 재발 방지책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회사 측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차장급의 이 기자는 조국 전 장관이 문제 삼기 전 선제 조치했거나 문제 제기가 있은 직후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회사를 향한 비난이 이렇게 커졌겠느냐고 했습니다. 조선일보 F기자는 사과문이 올라온 뒤에도 주변에서 정말 실수 맞느냐는 의심 섞인 질문을 많이 하더라. 수습을 나섰을 때는 이미 다들 고의적이었다고 강한 심증을 가진 것 같아 답답하고 속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사를 읽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선일보에도 기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조선일보는 노조마저 조선일보스럽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건 실수도 아니고 시스템의 부재도 아닙니다. 본인들이 만들어낸 윤리 규범을 밥 먹듯이 어기면서 공작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제발!
폐지 만들면서 국위 선양이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